자, 이제 이어서 D부터 5질문 볼게요. 자, 16번 질문 보겠습니다. 16번 질문 역시 앞에서 봤던 진화론이랑 좀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16번 질문이랑 앞에 우리 봤던 화석 연대 추정 14번 질문 있죠. 이거랑 결합해서 출제한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결합 출제도 좀 예상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고난도 문제로 실전 모의고사 때 제가 한번 내볼게요. 자, 16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찰스 다윈 진화론 얘기 나옵니다. 자, 진화론은 다 근데 다른 지문에서 한 번씩 마주한 적 있을 거라서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건데 앞에는 주저리 떠들어요. In the spring and summer of 1837, fresh from his voyage on HMS Beagle, 이거 빙 생략된 분사구 삽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837년 봄과 여름에 좀 HMS 비글호의 항해를 다 마치고 좀 이제 드디어 이제 새롭게 이런 뜻이죠. 새롭게 Charles Darwin began the grand synthesis. 이제 항해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진화론 연구를 위해서 관찰한 걸 이제 다 집대성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야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진화론의 집필의 그 순간을 묘사한 거죠. That was to become. 이거는 주격관계 대명사죠. 자, 그리고 be2 부정사는 뭐뭐할 예정이다. 예정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지금 be2에서 이제 미래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become is celebrated. 유명한 바로 진화론이 될 그 연구의 집대성을 시작했대요. 됐죠? 자, in mid-July, 그래서 7월 중순에 Darwin's thoughts. 근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윈이 그 진화론을 집필할 때 그냥 와다다다다다 바로 쓴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뜸들인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자기 생각이 scattered, 여기저기 막 흩날려 있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웠다. 그러니까 한 번에 쉽게 얘기하면 이 내용 자체는 무슨 얘기예요? 진화론은 한 번에 집필된 게 아니라는 거죠. 중간에 생각을 조금 거치는 시간이 좀 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his mood one of confused feeling. 그래서 좀 기분이 조금 혼잡했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펴내지? 그래서 in a notebook. 그래서 그 다윈의 노트를 좀 살펴보면 amid many tentative doodles and wild notes. 막 휘갈기듯이 쓴 낙서 같은 그런 필기들이 많았다는 거야. 아직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He made a simple sketch. 그리고 이제 아주 간단한 스케치를 했대. That was to capture at a stroke the conceptual sweep of the theory slowly forming in his mind. 당연히 요거는 선행사를 스케치로 잡은 주격관계 대명사죠. 그리고 that was to capture. 자, 얘도 아까 be2 그거랑 그대로 쓰인 거지. 그래서 앞으로 포착하게 될 거래. 자, at a stroke는 그냥 부사고요. capture의 목적어가 여기 뒤에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이론, 즉 진화론의 전체적인 개념적 맥락을 한눈에 포착할 수 있는 그 심플 스케치를 딱 그렸대. 이게 바로 그 진화론 우리 묘사할 때 그 나무 이렇게 하잖아. 그 스케치 그거 얘기한 거야. 드디어 이제 요걸로 진화론의 생각이 쫙 펼쳐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slowly forming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요거 수식하는 거죠. 그치? 자, 이제 주저리 떠드는 건 끝났고요. 그럼 이제 요거 나올 거야. 심플 스케치. 그러니까 요걸로 어떻게 그려냈냐? The drawing was of an irregularly branched tree. 자, branch가 나뭇가지죠. 그러니까 가지 뻗는다는 뜻이야. 근데 그 가지가 되게 불규칙적으로 뻗었대. 왜 불규칙적으로 뻗었겠어요? 뭔가 아직은 정리되지 않았다라는 게 느껴지겠죠. 그지?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지금 콤마하고 intended라 됐죠? 앞에 있는 얘를 부연 설명하는 과거 분사구죠. 그래서 얘는 뭐 하도록 의도된 거예요? Convey the genealogical history of plants and animals. 즉, a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라는 개념으로 좀은 각의 역사, 그러니까 진화론상으로 한 종의 역사를 그려냈다라는 거지. 그걸 나무로 그렸대요. 자, 이제 5번부터가 중요해. 5번부터. 자,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5번 뒤에 있는 내용을 다 시험 문제 냈고요. 그러니까 그 A Tree of Life가 뭐냐라는 거죠. As a metaphor, it was brilliant. 비유적 표현으로 쓴 이 나무의 표현이 아주 대단했는데 왜냐면 이러면서 얘는 convey, 자 분사구문이죠. Conveying the essential notion. 되게 중요한 개념을 전달하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자 동격 접속사 되시죠? 요거 관계대명사로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e life originated in the dim and distant past with a unique spontaneous event. 그래서 생명은 아주 희미하고 먼 과거, 그러니까 이거 안다라는 거 모른다는 거야. 이거는 정확한 시작점을 모른다는 거죠. 이런 거 함정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 자, 아주 아득하고 먼 미래에 언젠진 모르겠어. 근데 거기에서 갑작스럽고 뭔가 독특한 현상으로 빵 하고 빅뱅 이론 마냥 빵 하고 어디선가부터 생명이 시작했을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출발점은 모른다라는 거야. 생명의 출발점은 모르지만 from this single common ancestors. 근데 너네 나무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쭉 이런 식으로 파생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어디서 비롯됐대? 단일 종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야. 하나의 종에서 파생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공통된 조상에서 바로 그거를 뭐라 그래? trunk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the life diversified. 그리고 이제 생명은 분화되기 시작한 거죠. over time, 시간을 거쳐서. 어떻게? 연속적인 가지치기를 통해서. 그래서 개도 늑대과라고 하잖아. 근데 늑대랑 개가 이제 분리돼서 다르게 진화한 거지. 그지?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늑대 딱 해서 개로 분리되고 늑대로 분리되고 또 늑대는 어떻게 분리되고 또 개는 어떻게 분리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with new species. 자, 요 with는 분사구문이죠. 콤마하고 분사구문이에요. 자, with 분사구문은 다 동시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with new species splitting. 전치사니까 이 전치사의 목적어 그리고 이제 분사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인식해야 하냐? 자, 이건 준동사니까 얘를 의미상의 주어로 인식하면 되죠. 그래서 새로운 종들이 splitting away from old. 오래된 나뭇가지에서 막 분화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6번은요. 내용도 중요한데요. 문법도 중요해요. 이거 영작 서술형 조심하시고요. 대부분의 학교가 6번 가지고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우리는 하나의 단일의 종에서 시작해서 여러 개로 분화된 거야. 근데 이 시작은 언제 시작됐는지 안다 모른다? 모를 뿐인 거고. 알겠죠?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the ends of the branches represent extinctions. 근데 만약에 나뭇가지가 여기서 그냥 끝나버렸어. 그럼 뭐야? 멸종인 거고. 그리고 계속 이어가면 생존했다는 뜻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룡이나 도도새들 다 멸종한 거죠. 뭐 언젠가 훗날 인류도 멸종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진화론의 역사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윈의 진화론은 한 번에 쉽게 집필되지 않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종의 진화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다윈은 나무를 통해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는 크게 나무의 기둥과 나뭇가지로 나뉘는데 공통의 조상이 기둥이고 나뭇가지는 공통의 조상에서 분화되어 종이 진화한 것을 얘기한 거죠. 다윈의 진화론은
나무의 비유적 표현을 통해 명쾌하게 설명될 수 있다. 자, 비유적 analogy 내지는 metaphorical 라고 하면 되고, 명쾌하게는 두드러지게니까 이거는 위에 우리 앞에 앞지문에서 배웠죠? explicitly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단어 정리 다 됐으면 17번 넘어올게요. 이제 새 책으로 넘어오시면 되죠? 자, 바로 17번 갈게요. 자, health, 건강은 is a dynamic and complex state. 건강은 되게 역동적이고 복잡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뭐 간단한 걸로 정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It is a product. product는 어떤 뭔가의 결과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continuous interactions between an individual's genetic makeup. 그러니까 유전적 구성,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죠. 타고난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여건 그리고 개인적 경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그러니까 경험이 그 건강은 한 번 그냥 건강하다고 끝도 아니고 갑자기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되게 건강하게 태어났어. 근데 내가 자꾸 뭐 방사능에 노출되는 직업을 가져서 그래서 막 죽고 일찍 암에 걸려서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암이 걸리는 사람이 없는데 나만 안 걸렸다? 알고 보니까 맨날 인스턴트 먹고 맨날 새벽에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래갖고 그렇게 해서 일찍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continuous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건강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an infant's immediate and long-term health is influenced by his or her mother's personal lifestyle practices during pregnancy. 그래서 여자들 임신하면 커피 하나도 안 먹고 뭐 술은 당연하고 술 담배는 당연하거니와 커피 하나도 안 먹고 애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아예 임신 기간 동안 안 먹죠, 그지? 왜냐하면 엄마가 임신 기간 동안에 갖고 있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애한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er diet, use or avoidance of alcohol, tobacco, and certain medications, routine prenatal care, and exposure to communicable illnesses or toxic stress. communicate가 되는 의사소통이라고 하잖아. communicate가 여기에서 여기로 도달하게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communicable 하면 이거 뭐냐면 전염병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코로나 같은 전염병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혹시 모르니까 infectious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라서 유반여 처리는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써두고 갈게요. communicable을 의사소통이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 있을 수 있으니까. 자, mothers who fail to maintain a healthy lifestyle during pregnancy. 자, 주격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요거 수일치 조심하세요. 주어가 mothers예요. 복수 처리해야죠. 그래서 임신 기간 동안에 건강한 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데 실패한 엄마들은 당연히 뭐 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어떤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Who are born prematurely. 그래서 좀 조산아라고 하죠. 일찍 태어난 애. 아니면은 체중이 낮거나 아니 뭔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뭔가 장애아를 낳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것도 주격관계 대명사죠. 그러니까 임신 기간 동안에는 생활 양식을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리고 these children also face a significantly greater risk of developing chronic disease, health problems, and early death. 심지어는 조기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에 놓이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In contrast, 반대로 a child who is born healthy, raised in a nurturing family, consumes a nutritious diet, lives in a safe environment, and has numerous opportunities for learning and reaction까지가 무려 주격 관계되면서 관계절이에요. 겁나 길죠? 그리고 a child가 주어이고 is가 동사.
그래서 건강한 식단을 먹고 막 건강하게 자라고 이러면 당연히 나중에도 건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건강에 그렇게 신경 쓰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이렇게 건강하게 큰 거죠. 자, raise는 참고로 자, 앞에 이거 다 is 생략돼서 그런 거야. 알겠지? 자, 17번은 진짜 뭐 없죠. 뭐 문법도 없고 내용도 뭐 다이나믹 해놓고 계속 엄마 얘기만 하고 끝나가지고 요즘은 조금 밋밋해요. 그래서 이거 출제됐을 때도 다른 학교들도 다 좀 밋밋하게 출제된 학교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서술형 영어 나오면 또 몰라요. 그죠? 자, 한번 정확하게 제대로 한번 보죠. 건강은 다양한 선천적, 후천적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 뭐라 해야 될까? 부모의 영향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선천적인 건강이 정해질 수 있고 태어난 후에도 후천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아 건강이 변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건강은 타고난 기질이 후천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끼고 복잡하게 변한다. inborn, inherent. 이 후천적은 nurture라고 해요. nurture. 자, 다 됐으면 18번 질문 오겠습니다. 18번 질문부터는 이제 14강이에요. 18번 질문이 아마 오늘 지금 후반부에서 그나마 제일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 혹시 여기서부터는 진도 안 나갔나요? 학교에서? 이거 내가 알기로는 내가 그때 선행학습 진도 어디까지 뺐더라? 한 14강까지는 다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일단 아마 18번 질문도 제가 그때 하긴 했었을 것 같거든요. 자, 여기까지 18번 질문 좀 보겠습니다. 18번 질문은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좀 길고 좀 낼 게 좀 많아요. 자, 1번. The earliest humans had access. 자, 초기 인류는 옛날 옛적 조상은 only a very limited number of materials. 매우 한정적인 숫자의 자원에만 접근이 가능했다. 자, 그러면 매우 한정적이니까 이거 뭐로 바꿔도 돼? few. few 뜻 뭐? 찔끔. 그죠? 그리고 narrow 내지는 restricted 같은 단어를 바꿀 수 있겠죠. Those that occur. 자, 요거는 당연히 those를 부연 설명해, materials를 부연 설명하는 동격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떤 재료들을 얘기하냐? The occur naturally,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자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돌, 나무, 찰흙, 그 다음에 껍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사 배우면 저기 선사시대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와가죠. 그래서 특히 구석기랑 신석기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석기 때 무슨 도구 썼다고 그래요? 우리 보통. 떼서 썼다 해서 뗀석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자연 형상 그대로 그냥 갖다가 그냥 쓴 거야.
그러다가 이제 신석기 넘어가면 무슨 석기라 그래? 간석기라고 하죠. 이제 그걸 심지어 이렇게 갈아서 날카롭게 해서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활용하다가 이제는 이제 뭐를 만들어내기 시작해? 청동기와 철기를 이제 직접 땅땅 때려서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철기 넘어가서 이제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나오고 막 이러면서 계속 발전하지. 그래서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연에 그냥 우리가 주어진 걸 그대로 그냥 쓰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구석기 시대로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자, 2번. With time, 시간이 지나면서 they discovered techniques. 이제 기법들을 막 발견한 거야. For producing materials,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기법을. 근데 그게 that had properties superior to those of the natural ones. 자, 주격관계 대명사죠. 근데 얘가 어떤, 자, property는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뭐예요? 속성 내지는 특성이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superior는 우월한, 더 나은이란 뜻이죠. 반이어 외우셔야 돼요. 반이어는 inferior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의 것들보다는 조금 더 우월한 속성을 지닌 재료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1번은 구석기고요. 2번은 간석기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돌을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기 시작한 거야. 이제 응용을 하기 시작한 거지, 인간이. 그래서 these new materials included pottery and various metals. 그래서 이제 요거 빗살무늬 토기, 뭐 민무늬 토기 그거 다 배운 적 있죠. 막 토기 같은 걸 만들기 시작하고 이제 슬슬 철제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furthermore, 게다가 it was discovered that 이제는 간석기 같은 걸로 이제 막 갈아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얘네가 재료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초기 인류가. 그래서 요것도 또 가주어 진주어죠. 그래서 뭐를 발견하게 됐냐? The properties of a material, 그래서 재료의 속성이 could be altered, 변형될 수 있대요. By heat treatments, 열 변형 내지는 by the addition of other substances, 다른 물질들을 첨가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청동기, 철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저기 알루미늄 이게 나온 지 생각보다 얼마 안 됐을 거야. 300년, 200년밖에 안 됐을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 꽤 최근이에요. 꽤 최근.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시기에 materials utilization was totally a selection process. 이때 당시에는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다 선별 작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를 활용한다는 건 결국 선별해서 쓴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that involved deciding from a given rather limited set of material the one best suited for an application까지가 싹 다 주격관계 대명사예요. 선행산 프로세스죠. 그래서 어떤 과정이었냐? 결정하는 걸 수반했대요. 자, 결정하다는 타동사죠. 그래서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안 오고 지금 뭐 했어요? 전치사구 나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원은 가리키는 게 누굽니까? material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다소 제한적인 material, 가지수에서 우리가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내는 선별 작업이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활용 능력이 떨어지잖아. 활용 능력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농경을 해야 되니까 간섭기에서 우리가 농경기구를 뭐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용도에 맞춰서 쓰는 작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best suited 이것도 뭐뭐에 적합하다라고 해서 원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고 얘도 마찬가지 얘는 분사구죠. 그래서 특성에 기반을 두어서라는 분사구문으로 쓰였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자, 다른 학교들 요거 출제할 때 5번 문장 좀 많이 활용했어요. 자, 이때 깡조금은 앞에서도 배웠는데 여기서도 출제됐죠. 자, 5번 같은 경우는 영작 조심하세요, 이거. It was not until relatively recent times that. 자, 이때 강조인데, 자, 얘는 왜 특이하냐면, it was not until that은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외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가 리딩 부스터에서도 가르치는 건데, 패턴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비로소 뭐뭐 하고 나서야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it was not until that을 쓰는 경우는 언제냐면, 뭔가 역사적인 변환점을 두각시킬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건영이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야 철이 들었다. 막 이런 느낌 있지. 이런 뉘앙스 보통 얘기할 때 쓴 게 it was not until that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상대적으로 꽤 최근의 시기에 와서야 과학자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relationships between the structural elements of materials and the properties. 그들의 구조적인 요소랑 그 다음에 속성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화학적인 구성을 이해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화학적으로 우리가 변형해서 소재를 만들어낼까를 고민하고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왔다는 거고. 그래서 한때 우리 세대 때 되게 각광받았던 이과 계열 저기 과가 뭐였냐면 신소재공학이야. 신소재공학은 지금도 각광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런 거 이제 소재를 계속 만들기 시작해낸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얼마 안 됐다. 알루미늄은 150년인가 200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 쓰기 시작한 거.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우리가 화학적인 구조와 이해에서 출발했었던 거죠. This knowledge 하고 지금 콤마 했어요. 자, 콤마로 acquired over approximately the past 100 years라고 해서 분사구가 삽입돼서 앞에 있는 knowledge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 대한 지식이 대략 100년 가까이 거치면서 습득이 된 건데, 자, 100년 동안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있죠. 시간적 단서가. 그래서 현재 완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현재 완료의 시간적 단서입니다. 100년 동안 우리가 알게 되어서 이 지식은 지금까지 우리를,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 empower, 힘을 불어넣어 준 거야. 뭐 하도록? 자, fashion은 얘들아, 너네 그 옷 입는 fashion은 명사로 쓰는 거고요. 동사로 쓰면 뭐냐면 우리가 손으로 뭔가를 손수 만들어내는 걸 fashion이라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다는 뜻에서 fashion을 쓴 거야. 그래서 큰 범주에서 우리가 재료의 특성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저기 뭐야, 그 플라스틱도, 그리고 옷, 섬유 이런 것도 싹 다 플라스틱 뭘로 만들어요? 플라스틱. 석유로 만들죠? 그지? 그 비닐도 석유로 만들고요. 근데 이거를 석유라는 그 물질에서 우리가 계속 화학적으로 변형시켜서 막 만들어낸 거잖아. 그지? 지금 그거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패션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뭔가 정교하게 만들어내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bring about 같은 단어들 쓸 수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그래서 패션의 의미는 우리가 그러니까 패션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직접 손수 만들어내다는 뜻이야. 그래서 뭔가 창조하다라는 의미가 강해서 create 같은 단어가 딱 부합하긴 해요. 알겠죠? Thus, 따라서 tens of thousands of different materials have evolved. 수천, 수백 가지의 서로 각기 다른 재료가, 소재가 지금까지, 여기도 현재 완료 쓰였죠. 막 만들어서 발전해 왔대요. 그래서 뭐 advance부터 해서, 그리고 다양해졌다 해서 diversify, diverge 같은 단어로 바꿀 수도 있겠죠. With rather specialized characteristics. 그리고 특화된 특성을 갖는다. 특화된 건 그만큼 우리가 그 특성에 맞춰서 딱딱 변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pecific particular로 바꿀 수도 있고 that meet, that meet the needs of our, 요거는 당연히 주격관계 대명사겠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complex 같은 경우도 diverse, 특히 sophisticated는 이건 정교한이라는 뜻이고요. intricate, 이게 복잡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유반어는 특히 V3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 지문은 5번 문장에 it was not until that 구문 구조를 꼭 기억하세요. 그걸 활용해서 요약문 출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초기 인류는 한정적인 재료를 사용했다. 점차 재료의 활용법을 습득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주어진 자연의 재료만을 사용했죠. 하지만 최근에 인류는 재료의 구조적 속성을 이해하게 되고 무수히 많은 소재를 개발하게 된다라는 거죠. 무한대의 무한대의 신소재 개발을 할까요? 무한대의 신소재 개발은 꽤 최근에 발생한 혁신적 기술 발전이다. 자, 꽤 최근 할 때 꽤는요, quite 같은 거 쓰면 되고요. 그 무한대는 infinite 하시면 되죠. 자, 내용만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전 제일 중요한 시간적 단서가 꽤 최근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꽤 최근. 활용은 옛날부터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사 그 선사시대 꼭 기억하세요. 저기 구석기, 신석기 발전하고 쭉 했는데 결국 이렇게 신소재 개발은 진짜 꽤 근대에 와서 생겨난 일이었다. 자, 19번 지문. 19번 지문 기시감이 좀 느껴질 거예요. 이거 앞에서 했었죠. 이거 저기 너네가 중간고사였나? 그거 애들 소설 읽히면 공감 능력 는다. 이거 중간고사였니, 니네? 아니면 잠깐만, 니네 앞지문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중간고사였나? 여기 있네. 9번 지문. 9번 지문 보면 애들 소설 읽혀가지고 저기 뭐야 공감 능력 끌어올렸다 했죠? 이거 지금 19번 지문도 그거야. 그래서 이거 19번 지문도요 9번 지문에 연계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생각난 김에 지금 그것도 해놓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수업 저 복습할 때 활용하시라고 앞에 가서 저기 16번 지문 있죠? 16번 지문에도 저기 플러스 쓴 다음에 뭐랑 연계할 수 있다라고 써놓냐면 저기 14번 지문이랑 연계라고 써주세요. 14번 지문과 연계. 16번 지문 앞에다가 플러스 14번 지문과 연계 이렇게 해주세요. A 지문, B 지문 이렇게 해서 연계 출제할 수 있어요. 이거 내용이 흡사해서.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19번 지문으로 자, 요것도 내용이 되게 흡사해요. 그래서 저는 연계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똑같아요. 근데 내용이 진짜 똑같아요. Improvements have been found in children's empathy. 아이들의 공감 능력에 향상된 부분이 보였대요. Following an intervention. 개입. 여기서 얘기한 개입은 당연히 교육 얘기하는 거야. 교육을 좀 해줬더니 아이들의 공감 능력이 꽤 증진됐대요. 자, follow는 이거 혹시 몰라서 좀 잡아드렸는데 이거 진짜 도표 문제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following은 뭐뭐 하고 나서란 뜻이야. 이거 일어나고 그 다음 얘가 일어났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얘가 선, 얘가 후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A following B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followed라고 하면 A, B 순으로 된 거야. 그래서 얘가 일어나고 그 다음 얘 일어났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거 정리해 두세요. 다른 지문에서도 통용될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이거. 그래서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이 designed 뭐 하도록 설계된 교육이었냐면요. To increase empathy and social understanding through literature.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문학이라는 뜻이죠. 자, 문학을 통해서 아이들의 공감과 사회적인 이해를 끌어올리는 데 설계된 교육을 하고 나니까 애들이 공감 능력이 되게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죠. 자, Lisker, Tong, Gaussen, and Miller used what they called relationally oriented reading instruction. 자, 관계지향적인 독서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행을 했는데
자,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이면서 여기도 좀 콜 뒤에 목적어가 아닌 목적 보어가 나왔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까지 겸해서 관계대명사 what이 쓰였고요. 뭐 하기 위해서 promote second and third grade children's ability 2학년과 3학년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끌어올리는 교육을 시행을 했대요. to infer 근데 무슨 능력? 추론하고 상상하는 거래.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능력을. 자, 그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추론하고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타인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sympathize with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얘들아, pathy가 마음이란 뜻이야. symp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음을 같이 나눈다. 그래서 공감하다예요. 알겠죠? antipathy 하면 뭐예요? 마음이 반대된다 해서 반감. telepathy는 마음이 멀는데 통한다. 이심전심. 됐죠? pathy는 마음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he children 하고 콤마하고 훈의 자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죠.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 쓰여서 children을 부연 설명하는 그냥 삽입절이에요. 삽입절. 그래서 얘네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누구냐면요. were chosen 선택받았어요. 왜냐면 they were experiencing difficulties with social relationships.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자 이거 심지어 작년 수능 문제였어요. 이거. 그래서 with which 이렇게 시험 나왔었는데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어서 선택을 했대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구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데리고 뭐 했냐면 책을 줬대요. provided 수동태로 써야겠죠. 애들이 책을 받아야겠지. 근데 그 책이 뭐냐면 depicting adults or children 성인이나 아이들을 묘사하는 책인데 그 성인과 아이들은 누구냐면 were working through social emotional problems 사회적인 감정적 문제를 좀 겪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책을 줬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랑 똑같은 애들인 거지. 자기들이랑 좀 똑같은 애들의 그 모습을 담긴 책을 딱 보여줘서 애들의 공감을 일으키려고 한 거죠. work through는 go through로 바꿔서 go through가 겪다라는 뜻이거든요. 경험하다, experience랑 같은 뜻이에요. 이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됐죠? 4번 보겠습니다. 자, teachers engaged. engage 여기서 무슨 뜻? engage in 하면 참여하다지. 근데 engage A in B 하면 뭐예요? A를 B에 참여시키다라는 뜻에서 involve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토론에 참여시켰는데요. 근데 그 토론이 뭐랑 관련이 있었냐면 related to the thoughts, feelings, intentions and emotions of the book characters. 그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이런 생각과 느낌 이런 것들 막 담은 토론에 애들 참여시켰다. 근데 여기 책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다 뭐예요? 다 어떤 애들이야? 그래요? 나랑 동일한 문제를 겪는 사람이죠. 자신과 동일한 문제를 겪는 사람을 나타낸 거죠. 혹시 책의 주인공이 누구 얘기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누군지 이해하셔야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The teacher expressed empathy for the characters.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먼저 이 등장인물들에 대한 공감을 먼저 보여준 거야. 얘네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얘들아 그지? 이러면서 공감을 유도를 했고요. And model은 형상화하다는 뜻이야. 형상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시범을 보였다는 뜻에서 demonstrate를 쓰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her thinking about how she inferred the characters' feelings. 그래서 이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어떨지를 내가 어떻게 짐작했는지를 애들한테 몸소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애들이 이렇게 슬픈 사람들이 왔을 때는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MBTI T인 애들 불러다가 사회적으로 F로 만들었다는 뜻인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죠? The children were asked to do. 자, ask 같은 경우는 너네 타동사를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목적어의 투부정사를 요구하다. 그지? 수동으로 쓰였으니까 저렇게 쓰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요구를 받았다라고 해야겠지? were asked to do the same. 똑같은 걸 하래. 똑같은 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공감과 느낌을 어떻게 유추했는지 생각을 발표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지? 그걸 할 때 직접 그 책에 대한 반응을 써보라고 한 거죠. 8주 동안 가르쳤더니 After 8 weeks of intervention, children displayed a significant improvement on objective measures of empathy,
objective measures는 그러니까 객관적 점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네 뭐 MBTI 같은 MBTI 다 인터넷에서 해봤잖아요. 그것처럼 수치화를 했을 때 점수가 다 좋아졌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상당히. 자, trivial이랑 minor는 시덥잖은 사소한이라는 뜻이니까 반이어 정도 외워주시고요. 자, 요 정도 볼게요. 내용은 뭐 하나도 안 어렵죠? 앞에서 9번 지문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라 그냥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문학을 통해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학습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2번, 3번. 그래서 공감의 어려움을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담긴 책으로 타인의 감정을 어떻게 공감하는지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킨다. 지속적 학습의 결과에 따라 아이들의 공감 능력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문학 독서와 토의를 통하여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괄목할 만큼 개선시킬 수 있다. 자, 괄목할 만큼, 그러니까 눈에 띈다는 뜻이죠. 그래서 remarkably 개선시키다는 improve 이런 건 다 알 테니까 refine 뭔가 더 정제히 가다듬다, 더 발전시키다라는 뜻에서 refine 잡아드릴게요. 자, 다 됐으면 마지막 20번 지문하고 숑 집에 갑시다. 다행히 20번 지문 그렇게 길지 않아요. 10분 남았네요 벌써. 자, 중간고사보다 진도 좀 빡세게 빼죠 지금. 자, 다행히 여러분 제가 그래도 시험 대비하기 전에 당부에 말씀을 드리니까 참여율과 학습률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도 동일하게 진행을 할 텐데 부디 다음 주 목요일에는 3인방 모두 목요일에 숙제가 좀 끝났으면 좋겠고, 특히 두 분은 저기 문제 안 풀었다 했잖아. 얘들 그거 문제 푼 거 진짜 중요해. 왜냐면 다음 주에 기출문제 줄 거야. 근데 기출문제 내가 어제 편집 다 끝냈는데 니네 게 몇 개였지? 일단 100석이 100면 문제였으니까 니네는 더 많을 거야. 한 200문제? 그것도 풀어야지, 그지? 내가 그 4주차 때 줬던 그 기출문제 기억나죠? 상하로. 근데 그거 다 못 풀었었지. 그러니까 그걸 풀 수 있으려면 앞에 그걸 풀어놔야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져. 알겠지? 꼭 해야 돼. 할 거지? 자, 이거 20번 질문 하기 전에 내가 부스터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김건영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권에선 뭐라고 해? 건영킴이라고 하죠. 혹시 건영이 영어 이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건영이니까 뭐 케빈이라고 했다 쳐. 그러면 영어는 꼭 이러잖아. 미들네임에서 케빈, 건영, 킴 이렇게 하잖아. 이게 그 미국의 그 문화적 유래죠. 미국은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사니까 집에서는 건영이를 건영이라 부르고 밖에 학교에서는 애들이 건영 케빈이라 부르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서양에 대한 동양 애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래. 예를 들면 이렇게 수조가 있고 이렇게 물고기가 막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 그리고 막 이렇게 산호초 있고 막 이렇게 거품 막 있고 이렇게 했다 치면 동양 애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항이 있어요.
여기에 모래가 있고 산호초가 있고 이렇게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네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큰 데에서 작은 데로 넘어가. 그래서 일단 성씨를 먼저 얘기하고 그래서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특이하게 우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라 하지. 근데 서양 애들은 뭐라 그래? 일산, 서구, 고양시, 경기도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얘네는 반대로 작은 거에서 큰 데로 가요. 그래서 얘네는 진짜 신기하게 서양 애들한테 이거 보라고 하면 얘네는 이 물고기의 움직임에 집착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없는 영어 문법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야? 전치사는요. 제가 지금 저 서재 전치사 책만 이만큼 있거든. 이걸 다 읽었는데도 아직 와닿지가 않을 때가 좀 있어. 그리고 전치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영어 구사에 진짜 애를 먹어요. 이해됐죠? 이게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알아? 니네 회화할 때야. 내가 최근에 그 AI로 이렇게 프리터킹 할 수 있는 그 어플을 깔았거든? 되게 신박하더라. 나도 이제 그걸로 영어 연습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럼 얘가 맨날 내가 잘못 얘기하면 이렇게 교정을 해주거든, 문법으로. 근데 대부분 90%가 싹 다 내가 뭘 잘못 쓰냐면 전치사를 잘못 쓸 때야. 예를 들면, 아까도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하다라고 하면, 텍스하고 온이라고 해야 되잖아. 이거 실제로 내가 어제 경제 관련된 얘기를 서로 하고 있을 때 내가 잘못 말한 게 텍스 온이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오브라고 했나? 투라 했다 참. 뭐뭐에게 세금을 내다 에게니까 내가 당연히 나도 모르게 한국인 마인드로 투라고 해버린 거야. 텍스 투 이렇게. 근데 얘가 갑자기 AI가 뭐라면 너 텍스 온이라고 얘기하려고 한 거였어? 이렇게.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랑 생각한 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20번 질문은 그거 얘기하는 건데. 자, a factor that influences social cognition. 자, 사회적 인식을 영향을 끼치는 데 있어서의 한 요인은 누구냐면요. 바로 culture, 문화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문화란 말이죠. 자, 이거 주격관계 대명사고요. 자, 그래서 우리 사회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문화인데요. 그래서 이거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너네 코로나 때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에서 20대 애들 시위했던 거 기억날 거야. 마스크 안 쓰겠다고. 그 동양 애들 이해가 안 되죠? 이해돼요, 그거? 우린 이해 안 될걸? 우리 마스크 왜 썼어요? 다 코로나 걸려봤죠? 코로나 걸리면 죽었어요, 우리? 그냥 죽을 정도, 아플 정도였지 죽진 않아요, 우리는. 우리는 왜 그런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 지키려고 우리가 쓴 거거든. 우리는 걸려도 사실 크게 무리는 없지, 낫는데. 근데 서양 애들은 이거야. 아니, 내가 지금 쓰기 싫다는데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 이게 관점의 차이인 거야. 다른 거죠. 그래서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think about the social world in different ways. 그래서 다른 문화에서 오면 똑같은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다. 그래서 unique, distinct, distinctive 다 다른 데서도 통용되는 거니까 꼭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가져와요. In one study, researchers asked, 요구했대요. Both American and Mexican Americans, 그래서 미국 사람이랑, 그러니까 백인이겠죠? 그 다음에 히스패닉, 멕시코 사람한테 뭐 하도록? 읽도록이요. To read a series of sentencing describing a person's behavior. 어떤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계속된 문장을 읽고요. Then judge. 자, 목적보가 to죠. 그리고 판단하시라고. 그리고 judge는 타동사, 그리고 목적어 자리니까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접속사 if로 바꿀 수 있겠죠. If this person had a given trait. 주어진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갖고 있다라는 건 당연히 타고난 성질, 특질을 얘기하는 거겠죠. 가령 one sentence read, he took his first calculus test when he was 12. 미적분을 한국에선 고2 때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12살,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초6, 중1 때 미적분 시험을 봤다? 그럼 우리는 보통 그걸 똑똑하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은 뭐라 돼 있냐면 She left 25% tip for the waitress. 그러면 팁을 25%나 주는 건 전 개인적으로 좀 호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서비스 엄청 잘해줬나 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을 마음이 너그럽다라고 얘기한대요. 자, 근데 as predicted, 예상한 대로. 자, 여긴 당연히 주어랑 비동사 생략된 거죠. As it is predicted, 예상된 대로 Americans made straight judgments much more quickly. 자, much는 비교급 수식으로 쓰인 훨씬의 의미죠. 중딩 때 했던 거니까 언급만 할게요. 더 빨리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특징에 관해서 판단은 훨씬 더 히스패닉 사람들보다 빠르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야, 팁을 25%나 줬다고? 라고 하면 우리는 팁을 주는 문화가 아니잖아. 야, 25%나 주면 그거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 애들한테는 뭐야? 당연한 거잖아, 팁 주는 게. 야, 25%나 줬으면 야, 확실히 걔는 진짜 좀 자기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이면 되게 많이 베푸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지. 근데 멕시코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Then did. 자, 이렇게 전치사 then이 나오면
대동사랑 주어랑 도치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did는 당연히 made를 가리키는 거겠죠? 자, 과거 시제니까 did 써야 되고요. 자, this reflects Americans' strong tendency to emphasize the role of traits. 자, in leading to behavior. 행동을 야기하는 데 있어서 선천적인 그 사람의 특징을 강조하는 경향을 드러낸대요. As well as the tendency of those from collectivistic cultures. 집단주의적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의 경향뿐만 아니라 저 투부정사는 누구 꾸며주는 거야? 똑같이 tendency 꾸며주는 거야. To take situational factors into account.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팁을 25%나 줬다고? 와, 쟤 진짜 착하는데? 라고 미국에는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야, 25%나 줬으면 웨이트리스가 서비스가 되게 좋았나 보네. 이건 누구 입장이야? 멕시코에겠죠. 왜? 상황적인 맥락을 더 중요시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이 짐은 어떤 학교가 있었냐면 기출문제 중에 보기에다가 사례를 A, B, C, D, E, F 이렇게 해. 그리고 멕시칸이랑 아메리칸이랑 해서 분류하라고.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예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딱 25% 팁에서 딱 느끼시면 돼요. 멕시코 애들은 웨이트리스가 친절했다. 미국 애들은 그 사람이 친절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문화는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연구를 인용했죠. 그래서 특정 사회적 현상에 사회 현상에 대한 문화권마다 다르다. 그래서 개인중심적 문화권과 집단중심적 문화권의 차이는 결국 뭐냐? 개인중심적 문화권은 개인의 타고난 특징을 중시하는 거고 사회의 후천적 영향을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만약에 좀 짓궂고 나쁜 애가 있어. 그럼 집단주의적 문화권은 그 애를 교육으로 교화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고 이건 안 되니까 그냥 깜빡이 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예시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예시에 따라서 맞춰서 잘 이해해야 돼 이거. 자, 그래서 사회적 인식의 문화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자, 강력한 영어로 strong 이런 건 쉬우니까 potent 잡아드릴게요. 자, 20번 지문까지 마무리했고요. 지금 딱 정각이네요. 자, 11번부터 20번 지문까지 맞춰서 진도 다 끝내 오시고요. 숙제 꼭 다 해오시고 목요일에 카톡으로 한번 꼭 저한테 연락 꼭 주시고요. 얘들아 늦어도 돼. 근데 늦으면 제발 좀 보내줘. 내가 좀 안심하게. 알겠지? 그러니까 늦어도 꼭 토요일까지는 꼭 다 해서 쫄지 말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